안녕하십니까. 네, 근황 탈탈탈 오늘 게스트 박세윤 원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여기 저희 한의원에서 뵙게 되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저는 뭐 별일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늙었죠. 네. 네, 아유, 그대로신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장복용 선생님이 또 모시게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면요. 우리가 네. 스트레스 받는지 아프지 연애를 한지는 몰라도 상당히 혈식이 있었어요. 네, 살가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뵌 거는 저희 근황 탈탈탈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좋은 소식은 없는지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뵈러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탈북민의 대한민국 정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한가한 시간에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24년 차 전화 받으셔야 되는. 밖에서 받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24년 됐네요. 한국에 온 지 24년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 한의사 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한의사 삼형제, 네, 한의사 박세현 원장님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저희 시청자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한의사로서 뭐 최근에 특별한 근황이랄 게 있을까요? 한의사를 이게 병원 개업한 지가 벌써 15년 됐는데 제가 이제 메르스 때도 겪었고 병원을 오픈해서 사스 때도 겪었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겪었는데 지금이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코로나가 이 한의원에도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코로나를 걸리면 이 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 호흡기가 약하니까 호흡기가 약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 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더 아픈 경우가 많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만성병, 고질병 이런 걸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하루 세 끼는 먹지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어렵죠. 아, 코로나 영향이 있었군요. 혹시 원장님은 코로나 걸리셨습니까? 뭐 다 걸리는데 저만 안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초창기 때 네. 작년 6월달에 걸렸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건강을 자부하고 아파도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살이 7kg 빠지고 설사를 한 보름 정도 하면서 이게 9시 이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밤 10시만 되면 열 나가지고 네. 뼈가 막 부러진 것 같아요. 뼈가 구미 간 것처럼 쑤시고 아프고 땀이 파카를 입고 잤거든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뼈가 저려가지고. 그 파카 입고 자는데 그 파카가 다 젖고 이불에 땀이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보통 설사라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보는데 설사를 소변 같이 보더라고요. 그냥 앉으면 주르르 소변처럼. 그래서 7kg 살이 빠지고 냄새는 전혀 못 맡고 맛도 못 느껴요. 설탕을 먹었는데 설탕이 단맛인지 그 다음에 짜게 먹어도 이 짠맛인지 이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신맛도 심지어 안 느껴지고 매운맛도 매운맛은 안 느껴지고 그냥 혀만 하고 오르란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가 사실 이번에 그 후유증 때문에도 좀 말이 많잖아요. 후유증 없으시니까 지금은 괜찮으세요? 후유증이 정신 상태가 영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후유증은 네. 그 이후에도 상당히 쉽게 피로해져요. 쉽게 피곤해지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아직도 냄새가 예전같이 예민한 냄새가 잘 안 돌아왔어요. 아, 고생하셨네요. 지금도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예전같이 냄새를 잘 못 맡겠더라고요. 이게 좀 나중에 침으로 뭐 낫는 방법 없습니까? 또 냄새가 들려니까 좋긴 한 게 가끔 이제 안 씻고 오는 할머니들 냄새를 못 맡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걸 고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근데 나아지겠죠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거에 이런 스트레스들이 쭉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제대로 아직 회복이 안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몸무게도 다시 올리는데
살 빠지는 거는 한 열흘 만에 빠졌는데 7kg가. 네. 그걸 다시 찌우는 데는 한 6개월 걸렸어요. 오래 걸렸네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기도 이렇게 어려워 하시는데 요즘은 다른 형태의 환자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맞고 많이 나른하다, 뭐 사지가 마비되는 느낌이다, 목구멍에 뭐 걸린 것 같다, 두통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또 앓고 오신 분들은 내가리를 못 치겠다 그래요. 정신 못 차리겠다 네. 그러고 술 먹은 것처럼 멍하다 그러고 아무튼 저도 그런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후유증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꼭 약 처방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언 같은 거를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일단은 뭐 코로나를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걸렸다 하게 되면 뭐 알아야지 뭐. 아프고 나야 된다. 아프고 나서 네. 그에 대한 면역이 형성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좀 약해진 경우인데 코로나 앓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방. 일단 식사 잘 하시고 기초적인 생활하고. 아니면 뭐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들, 사실 저도 코로나를 앓은 다음에 체력이 엄청 지금 떨어진 걸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면. 운동해야 돼요. 아, 운동이요? 네. 걷기만 해도 등산하고 운동하고 나른하다고 누워 있잖아요. 구화상기라고 하잖아요. 오래 누워 있으면 기운을 상한다. 오히려 기가 다 빠진다 이런 게 있어요. 나른하다고 집에 있으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럴수록 걸어야 돼요. 나른할수록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해야죠. 알겠습니다. 다 회복된 다음에 할 거야. 안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죠. 자기가 너를 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사실 말씀이 이렇게 막 짓궂게 하시지만 오시는 어르신 환자분들이나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께는 재능 기부로 진료를 해주시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안 하려고요. 아니요. 그건 뭐 제가 가진 그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는 뭐 100% 준다, 뭐 기부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오셔가지고 진료 외에 추가되는 이런 금액에 한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아무튼 오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그래요. 오시면 한 방에 맞고 그냥 다 맞고 가겠다고 막 하는데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그렇다고 뭐 그걸 냅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약도 그냥 해드리고 하죠.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니까 기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누가 대단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그만큼 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있기까지는 그런 분들이 24년 전에 다 도와주고 해서 받고 했던 것도 있으니까. 한의사 형님분들은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워낙 또 다 힘들어하세요. 전화 통화하고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똑같죠. 뭐 저 성남이라 해서 저희 안산이라 해서 우리 뭐 코로나 적고 환자 많고 사람 많고 이런 건 아니니까 다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좀 지나가야 한의원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그렇죠. 환자들이 일단 나오는데 밖에 외출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여기 오게 되면 앉아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 접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걸린 환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아파도 집에서 참겠고 하니까 나오는데 일단 밖에 나와서 외출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게 완만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탈북민으로서 한국 정착 24년 차이시잖아요. 끔찍하네요. 한 그러니까 4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4년인데.
탈북민으로서 뭐 방송 출연 인터뷰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지겨우시겠어요? 지겹지는 않고 그냥 이제 막 그냥 물어봐도 이렇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외운 것처럼 너무 많은 네, 연습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네요.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막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제 24년 차면 뭐 탈북민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하고 여쭤보시면 이제 내년이면 25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런 북한 사람 아니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산 세월보다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꿈은 한국 생활에서의 꿈을 별로 꿔본 적이 없고 항상 북한에서의 꿈이에요. 군대 생활, 학창 시절, 탈북 가정 이런 것들을 꿈을 꾸고 한국 생활에서 꿈은 별로 못 꿔본 것 같아요. 그리고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강산이 2번 바뀌었는데 근데도 내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초리가 들어서 그런가.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생활 이렇게 길게 하시고 하신 분으로서 요즘 뭐 탈북민 뉴스 같은 것도 많고 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최근에도 뭐 탈북민 관련 좀 불미스러운 뉴스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접하실 때면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 불똥이 나한테도 튀지 않을까? 굉장히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사실 어느 분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 저런 불똥들이 내가 생활하고 아마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선에서 나한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제일 첫 번째 들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저런 새끼들은 제발 좀 가만히 있지. 왜 또 저지랄이요? 요즘 또 나도 지상 받지 않는가? 막 예. 이런 거가 제일 이제 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타깝죠. 뉴스에도 안 나왔지만 얼마 전에도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이제 저 노원 쪽에서 탈북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시연아살 되신 분이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자살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소식을 막 접할 때면 좀 뭐라 그럴까? 아무튼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좀 더 살려고 넘어왔는데 아파트에서 그 11층에서 뛰어내릴 용기면은 좀 더 노력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심정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음이라는 거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착을 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혹시 따뜻한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겠어요? 일단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봤어도 눈에 담지 않는 그 작은 미물도 그 탈피를 하는 고통이 상당히 아픔이 있잖아요. 잠자리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잠자리를 보지만 얘가 잠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물속에서부터의 그 물고기한테 잡힐까 안 잡힐까 하는 생사를 기로에 서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그 껍데기를 탈피하는 과정에 새한테 잡혀 먹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그걸 탈피해가지고 또 말리는 과정에 2박 3일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잠자리가 이제 하늘을 나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저도 이렇게 다니면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부터 공부를 하다가 쭉 와서 한국에서도 별반 고생 없이 하던 공부를 쭉 하면서 저놈의 새끼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번데기나 잠자리나처럼 곤충이나 나비도 우리가 이쁜 나비도 그런 고통이 다 있었음에 지금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가정에는 항상 화려하고 이쁘고 잘나고 잘 살고 하는 가정에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지금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꽃도 갖다 겨울에 추위를 안 이겨내고 그 진눈깨비, 눈바람, 강풍 이걸
견디지 않고서야 꽃을 봄에 피울 수 피울 없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힘든 가정이 있더라도 좀 이악 물고 참고 그 끝에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 따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번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을 7번, 10번을 해라 이거죠. 좌절할 수 있는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지. 7.8kg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탈북민으로서의 근황보다는 사실 원장님 개인의 삶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버지로서 네, 딸 둘을 지금 슬하에 두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로서 하니까 나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가끔 네. 내가 아빠구나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네. 아직 철이 안 들었는가. 근데 애들이 아빠 할 때 내가 아빠구나 하는 거 느끼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저기 아저씨하고 이렇게 부를 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형이란 말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저씨 할 때 내가 늙었구나 나도 나이 먹는구나 이런 걸 피부에 확 와닿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 때가 일단 그 아버지로서의 삶이 아닐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첫째로 책임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잘못되면 이 아이들이 겪고 살아야 될 고통과 이런 힘든 생활이 있으니까 그거 참게 되고 그리고 예전처럼 술 한잔 먹으려고 그래도 이 술 한 잔이면 아이들 떡볶이를 100개를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입으려고 그래도 이 옷이면 애들 여름옷, 가을옷, 신발까지 맞춰서 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덜 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라는 게 참 이렇게 나도 그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었다 그러면 여전 같은 게 맥주 한잔 더 먹고 가자 하는데 술도 잘 안 먹게 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한 그런 경험도 있었겠지만 안 먹게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돈 안 드는 쪽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등산, 네. 자전거 돈 안 들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은 애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오고 작은 거에 하나에 막 줘가지고 까르르 웃고 막 이럴 때는 조금 더 아껴야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 1,000원짜리 보여줄까요? 네. 어떤 거 보여주세요? 1,000원짜리 같은 것도 네. 원래 예전에 이렇게 1,000원짜리 쓰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네. 그걸 꺼내다 가져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다 이렇게 딱 모아놔요. 다 모아놨다가 이제 따님들. 네, 요거는 이제 작은 딸 거. 네. 작은 딸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엄마한테 뺏기니까. 네. 1,000원짜리 위주로만. 네. 5만 원이. 요 작은 딸용, 네. 큰 딸용이에요? 큰 딸은 또 이제 네. 그 학년이 올라가니까 아빠는 1,000원짜리만 넣고 다니면 좀 창피해 이럴까봐 5,000원짜리 섞어서 5만 원. 이렇게. 근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모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 사소한 거에 봉투까지 따로 해서. 자기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요? 너무 그렇게 다정한 되더라고요. 아빠시네요. 짜증나지는 않고 네. 그렇게 포장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튼 그런 것들에 신경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단 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캔맥주 사가지고 들어간다던가 이러는데 지금은 뭐 돈 없이 사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든지 뭐 떡볶이를 그냥 사서 떡볶이 사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그게 아버지의 삶이 아닐까? 따님들이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올해 몇 학년이 됐죠? 큰 딸이 지금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됐고 작은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됐어요. 근데 내 기억 속에 큰 딸은 아직까지 화면에 보면 이래요. 애들 내 머릿속에 애들은 아직 이런데 네. 지금 큰 딸은 키가 장보경님만 할까? 키가 지금 61이니까. 그럼 저보다 큰데요? 그래요? 네. 저보다 큰데요? 그러면은 61이면? 이게 작년 12월에 찍은 거니까 이렇게 커요. 아니 원장님과 키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와. 나는 심지어 구두 신었고 다른 네. 기축 입는 운동화 신었어요. 네. 내 머릿속에는 아직 이렇게 애기인데. 애기인데 네. 이렇게 커가지고
내년에는 그럼 교복 입겠네요. 내년에 교복 입고 싶어 죽겠대요. 와. 빨리 교복 입고 싶다고.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싶대요. 아, 왜요? 왜 빨리? 교복 입고 교복 싶어서. 때문에요? 응, 교복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둘 다 고학년인 건데 4학년, 6학년. 네 고학년인 건데 아빠를 잘 따르나요? 말 잘 듣나요? 그럼요. 아, 말 잘 듣고 네. 학교 갔다 와서도 딱딱 보고 아 카톡으로 바로바로 보면 놀랄걸요 아마. 이렇게 보면 학교 갔다 왔어 매일 하루도 안 걸어도 이렇게 아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끝났어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매일 연락을 매일. 주고받으시네요. 네. 아니 언제 제일 예쁘세요? 어, 늘 예쁘시겠지만 일단 잘 때가 제일 이쁘긴 해요. 왜냐면 깨어 있으면 뭐 필요하다 뭐 달라 그것도 서로 싸우고 막 깨깨 소리 지르고 막 이제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을 못 내겠고 그리고 6학년 치기구에서 혼나더라도 따지고 돌더라고요.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그리고 아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낯설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낯설 때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옆에 보게 되면 뭘 그렇게 봐만 주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보는데 왜 보면 안 돼? 근데 아니 그 뚫어지기 봐. 막 너무 커 있어서. 너무 커 있어가지고 네. 크고 그리고 막 아무튼 정신적으로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애한테서 내가 배울 게 있고 이럴 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따님들은 혹시 뭐 장래 희망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큰 딸은 아빠처럼 의료인이 되고 싶다 그러고 작은 딸은 아빠 나는 공부하고 거리가 머니까 예. 군인 아니면 경찰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공부 많이 해야 네, 되죠. 그래서 내가 착각하지 마. 경찰 군인도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네. 거지. 좀 그렇게 규율을 지키는 좀 생활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작은 딸은?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정의감이 넘치는 나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막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갑자기 낀다든지 뭐 깜빡이 안 켰다든지 깜빡이 안 켜고 하네. 좀 깜빡이 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횡단보도 세는데 사람 지나갈 때 다른 차가 지나가잖아요. 저런 차를 경찰대에서 나중에 단속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큰 딸은 이제 그냥 조용하고 말이 좀 없고 좀 이렇게 정적인 스타일이고 작은 딸은 폭발적이고 에너지 넘쳐가지고 활동적이고.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아버님은 따님들 미래에 대해서 뭐 원하시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고 제 생각은 그냥 아프지만 말아라. 그리고 항상 갔다 오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나쁜 일에 꼬이지 않았는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성적인 거에 상처를 받지 않은지 그런 거고 아직 꿈에 대해서 지지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다 이런 거는 아직 없고 그냥 아픈 데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않았으면. 네. 그게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그쵸 그게 최고죠. 네. 아니 고학년이면 이제 남자친구 사귈 때도 된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 글쎄요. 데려온 적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가 봐요. 편지도 받아오고 생일 때 보니까 뭐 선물 뭐 받아오고 그 딸에 뭐 사랑한다는 뭐 이런 글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떠신가요? 아버지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많은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아직까지 네가 겪지 말아야 되는 경험은 연애 경험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한번 저기 강변로 돌면서 꽃 하나 꺾어가지고 자 여기서 꽃잎 다 따라 그랬어요. 꽃잎 다 따더라고. 근데 처음에 꺾고 왔을 때는 되게 이쁘다 했던 그 나무 꽃가지가 어떻게 될까? 안 이쁘지? 초라해지죠. 네. 네가 이렇게 꽃잎 같은 건데 지금 네가 지금 연애를 한다면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지면 이렇게 항상 가지가 남는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가 아름다움은 이 본연의 자체가 이게 유지하고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고 연애는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수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네 나이 또래 맞는 그런 생활과 노름, 오락도 괜찮고 게임도 괜찮고 그런 거 하면서 그냥 놀아라 이거죠. 그럼 주말을 좀 같이 잘 보내시는 편이신가요? 주말에는 무조건 함께. 주로 가족이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주말에는 자전거 타기, 공원 돌기, 걷기, 아니 병원에 나와가지고 약 조치하기 약주제도 같이요? 같이 하고. 이렇게 보조해주나요? 네, 보셔서 건강님들이? 시간 딱 보고 1시간 됐다 그러면 그냥 잠도 못해서 말하는데 엄청 좋아요. 오늘 할 일 없어? 병원 가서 뭐 지네들이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녁은 같이 먹고. 그 따님들이 커가는 걸 보시면서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이고. 네. 쟤네들이 크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못을 안 내지만 이제 화장품도 써야 될 거고 이쁜 옷도 갖고 싶어 할 거고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도 내야 될 거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도 더 많이 들겠구나. 그냥 장가 가고 혼자 살면서 혼자 쓰고 살 걸 막 이런 생각? 가끔씩. 네. 가끔 어떻게 보면 반농담인 거고. 네. 더 많이 아껴서 더 저축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는 젊었을 때 뭐 했지?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애들이 유튜브도 보고 막 틱톡도 보고 네, 접하는 게 많아지죠. 인스타 뭐 SNS에 이렇게 보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어릴 땐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막 아빠가 뭐 무슨 방송하는데 이런 데 보게 되면 막 지들이 댓글도 막 쓰고 자료가 남아있군요. 원장님에 대해서. 댓글을 막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잘못은 아이한테 그대로 잘못이 되고 내가 하는 잘난 것은 아이한테도 자랑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책임감이 생기고 좀 하나하나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담감을 이겨내시는군요. 네. 그렇게 철이 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년에 이제 50대를 맞이하십니다. 아니에요.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이제 그 앞으로 정권에서부터 만 나이로 한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와서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기 들어오면 올해 해는 나이로 67이고 만 나이로는 65세입니다. 근데 뭐 그 어떻게 보면 그냥 66세인 거죠. 상당히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두세 살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눈 딱 뜨고 눈 뜨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한 살이래. 아직 살아도 못 봤는데 그것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 나이 기준으로 간다니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 나이 기준 말고 현재로 하자면 내년에 50대가 되십니다. 저는 내년에 30대가 되고요. 아니. 네, 내년에 50. 내년 후년 그 후년에 이제 3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대를 곧 앞둔 시점으로서 그 소감이 어떠신지 50대를 바라보면서. 반백년 살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일단 주머니에 50만 원 있어. 그러면 나눠 가지고 오늘 20만 원 써야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반백년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의 앞으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아파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좀 더 그래도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더 장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 앞으로 저축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아두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인생 뭐 있어? 오늘 주는 거지? 가자! 이게 됐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가끔 생각 들게 되면 이거 갈수록 좀 팽이가 되나? 예전 같으면 밥 먹자 해가지고 내가 살게 되는데 지금 밥 먹자 그러면 몸이 요즘 안 좋네. 좀 가정적이 되시는 거죠. 네, 그게 되고
그냥 야뭐 주말에 뭐 해? 뭐 술 한잔 해야지 운동하고 그냥 주말 딸내미 약속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면서 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50이 되니까 코로나 앓으면서 느낀 건데 예전 같으면 콩콩콩 이렇게 벌써 2, 3일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독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씩 이렇게 막 회복 안 되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먹는구나.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시기엔 조금 이르신 거 아닌가요? 코로나 앓으면서 느꼈어요. 건강은 자부할 게 못 되는구나 해서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일단 아끼게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고 남고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도와주게 되고 이런 기운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랄 때 그런 기운을 받아서 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삶에서 또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뭐 아버지로서여도 좋고요. 개인으로서 뭐 한의사로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이요? 네. 어떤 삶은 뭐 내일 일도 당장 모르는데 앞으로까지 봐야 되나요? 지금 생각 같으면 그냥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프지 않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 있어가지고 뭐 많을 경우 어머니 아프다든지 아이들이 다쳤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받는 고통이라든가 고충 이런 거 내가 대신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머님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가끔 병원 시원에 지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 중에 한 해 한 해 이제 안 보여서 여쭤보면 작년에 돌아가셨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도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혀지만 있고 바른 길만 있겠냐마는 그래도 지금처럼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무리 없이 사는 게 여기서 더 잘나고 싶지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 다니면서 박시원 씨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따님들의 또 그 성장이 저는 궁금해지네요.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그 베나TV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은 뭐 제가 했죠. 오랜만에 베나TV 출연해 주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베나TV 다시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게 돼서 상당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크고 단단해지기에는 탈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이 있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비바람이 불면 해가 뜨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어떻게 보게 되면 숱하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 저런 거 이렇게 다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베나TV가 이렇게 탈북민들 또는 다문화 가정을 널리 알리면서 또 베나TV로 인해서 공중파에도 나가고 하신 분들도 많고 도움받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굳건하게 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랜만에 베나TV에서 장동훈 씨를 이렇게 만나니까 상당히 새롭네요. 진짜 베나TV 같아요. 감사합니다. 베나TV 하면 이렇게 이게 마스코트가 장복용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시집
가더라도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언제 지지갈런지. 아이 뭔 소리예요. 금방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탈북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아 진짜 남자스럽네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네, 또 새로운 근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세현 원장님과 함께한 근황 탈탈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